컴포넌트 활용 네 번째 시간 폼입니다. 폼은 화면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고요. 여러 컴포넌트를 배치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샘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 폼. 자, 1-1에 보면 폼에 생성되어 있는 오브젝트 컴포넌트 정보를 구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1-1 버튼을 클릭해서 이벤트를 확인해 보면 this.all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거는 문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나 컴포넌트 정보를 구해오는 명령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ll, 전체 컴포넌트, 인비저블 오브젝트, 비저블 오브젝트 모두 포함한 거고요. 컴포넌트는 비저블 컴포넌트 목록만, 인비저블 오브젝트에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것들은 구해오지 않습니다. 오브젝트는 반대로 인비저블 오브젝트에 생성되어 있는 애들만 가지고 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를 구한 다음에 오브젝트 개수만큼 돌리면서 오브젝트의 아이디를 이렇게 아웃풋 창에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실행해 볼까요? 1-1 버튼 눌렀더니 네, 오브젝트 스태틱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에 있는 컴포넌트와 인비저블 오브젝트에 있는 정보들이죠. 뷰에 보시면 아웃라인 뷰라고 있습니다. 얘를 실행해 보시면 내 화면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쭉 다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 있는 애들 스태틱이라던가 div라든가 버튼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볼까요? 이번에는 컴포넌트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컴포넌트. 네. 보시면 인비저블 오브젝트에 있는 데이터셋의 정보들이 안 보이죠? 컴포넌트는 화면에 생성되어 있는 컴포넌트만 값을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한번 불러볼게요. 오브젝트. 네. 예, 오브젝트를 구했을 때는 인비저블 오브젝트에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셋 정보만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보면 화면에 있는 컴포넌트나 또는 오브젝트에 대한 작업들을 가지고 와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해당 상황에 맞는 all, component, object라는 명령을 제대로 활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all로 했을 때 보시면 네. 자, 아웃라인 뷰어에 보면 내 화면에 있는 컴포넌트 리스트를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설명해 보시면 DIV에 버튼과 그리드가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v 안에 버튼과 그리드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all을 해서 가지고 왔지만 화면에 보시면 div 안에 있는 버튼과 그리드는 가지고 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을 하시다 보면 div 같은 컨테이너 컴포넌트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미리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com list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를 불러올 건데 여기에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차이가 뭐가 있냐면 프로젝트의 타입이 div이거나 팁일 때, 그죠? 컨테이너 컴포넌트일 때, 예, 얘를 이 div를 가지고 한 번 더 이 함수를 돌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재규 함수라고 합니다. 내가 내 함수를 한 번 더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뭐가 들어가요? div가 대상자가 되죠. 그럼 div 안에 있는 버튼과 edit, 그리드 이런 것들을 읽어옵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1-1 버튼 눌렀을 때
여기 보이시죠? 네. 오브젝트에 div에 버튼과 그리드가 같이 보여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은 폼에 생성되어 있는 오브젝트 또는 컴포넌트 정보를 구해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함수를 만들어서 재규함수로 다시 호출하시면 컴포넌트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도 호출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l 컴포넌트 오브젝트 이거에 대한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컴포넌트 아이디를 스트링 값으로 오브젝트를 만들기 1-2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문서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이발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오브젝트화하는 작업들을 주로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발이라는 함수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무조건 실행되기 때문에 보안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크릿 코드 소스 점검에서 이발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함수로 대체하라라는 검수 결과가 나옵니다. 이발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발 대신에 뭘 쓰냐? 네, 이렇게 컴포넌츠라는 메소드를 쓰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예제이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리드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타입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이름을 컴포넌트로 싼 다음에 다시 한번 오브젝트 타입을 한번 아웃풋 창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1-2 눌렀더니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름을 가지고 와서 찍었을 때는 타입이 스트링 형태입니다. 근데 컴포넌트로 싸서 타입을 불렀더니 오브젝트로 변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다가 보면 종종 이렇게 네임만 읽어왔다가 얘한테 무슨 작업을 주기 위해서 오브젝트화 해야 될 때가 있죠. 이럴 때 이발을 쓰시는 것보다 this component 이거를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발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타이머를 이용하여 시간을 표현하고 타이머를 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1 보면 네, set timer라고 되어 있습니다. set timer의 id가 1초죠, 1초. set timer라는 명령어를 주면 내 화면에 이벤트에 어떤 애가 발생하냐면 on timer라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on timer가 실행이 되고요. 아까 줬던 아이디 1, 2, 3을 가지고 get timer. 이거 뭐냐면 1초에 한 번씩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 함수는 뭐 하냐면 지금 시간 초까지 읽어서 화면에 있는 스태틱의 텍스트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구해오는 함수를 1초에 한 번씩 실행해서 화면에 호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머를 해제하는 거는 kill 타이머입니다. 지정하는 건 set 타이머이고요. 그리고 옆에 아이디를 가지고 우리가 타이머 작업을 하고요. 해제하는 건 kill 타이머입니다. 한번 실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시 버튼을 클릭하면 타이머를 구해오면서 여기에 시간의 초마다 마치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그쵸? 그리고 타이머 해제 버튼을 누르면 kill 타이머 발생하면서 동작을 멈추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실시간 작업을 할 때는 푸시라는 애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작업을 하는데 푸시 서버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타이머를 이용해서 마치 실시간처럼 작업할 때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 주는 거, 셋 타이머 할 때는 온 타이머라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타이머를 멈추게 할 때는 힐 타이머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타이머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팝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팝업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저희는 팝업에 대한 샘플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모달 팝업과 모달리스 팝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달 팝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띄워져 있는 팝업을 빼고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거 우리가 모달이라고 합니다. 뒤에 클릭되지 않죠?
모달리스는 화면과 별도로 이렇게 네, 뜨는 애 모달리스입니다. 모달은 화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화면 안에 종속돼서 뜨는 거 모달. 화면과 별도로 뜨는 거 모달리스 이렇게 뜨고 있죠. 자, 그러면 모달리스 띄우는 방식 그리고 띄워진 창에서 값을 내 화면으로 부모 창으로 보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3-1 버튼을 눌러보시면 차일드 프레임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차일드 프레임에 띄우라면 exe 챕터 폼 팝업 xfd ex 여기 있네요. 폼 팝업 요 화면을 띄우겠다. 보시면 자, 뭐 가운데 띄울 거고 뭐 드래그 무브 해주고 뭐 이렇게 옵션을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차일드 프레임에 보낼 파라미터 1, 2, 3, 에디트 1, 2, 그리고 데이터 셋에 관련된 값을 파람 1, 2, 3으로 보낼 거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애를 모달로 띄우는 명령어 show 모달입니다. show 모달이고요. 오너 프레임에 오브젝트 프레임 디스 그리고 팝업창에서 클로즈 할 때 넘겨주는 값 이렇게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넘겨지는 아이디와 리턴 값 가지고 작업하는 거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 팝업창 띄워질 거고요. 부모창에서 show 모달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팝업창을 띄웁니다. 띄울 때 파라미터 1, 2, 3을 보내죠. 그러면 팝업창에서는 로드할 때 이 파라미터를 받아옵니다. 페어런츠의 파람1, 파람2, 파람3 요 이름 그쵸? 1에는 이 값을, 2에는 이 값을, 3에는 이 값을 넣겠다 해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밸류 값으로 받아온 애는 에디트의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 파람3은 데이터셋이었죠? 데이터셋으로 받아온 애는 내 화면에 있는 데이터셋을 카피하네요.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3-2 버튼을 클릭했을 때, 팝업 창을 닫아주면서 리턴 값으로 에디트에 있는 애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얘가 호출하는 콜백 함수에 이 값이 넘어올 거예요. 그럼 콜백이 받아서 뭘 하는가 볼까요? 네. 리턴 값 두 개를 스플릿으로 받아서 에디트 창에 띄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화면을 보면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제가 3-1 버튼을 클릭했을 때 파람 1, 2를 이렇게 넘겨줬고요. 얘가 팝업 창에서 띄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셋을 받아서 내 화면에 있는 데이터셋 카피해서 화면에 보여줬고요. 3-2 버튼, 3-2 버튼 눌렀을 때 이 두 개의 값, 제가 1, 2, 3으로 바꿔볼까요? 1, 2, 3으로 바꾸면 이 값을 합쳐서 땡땡으로 구분해서 보내면 누가 화면에서 콜백 함수가 받아온 값을 스플릿으로 잘라서 각각 넣어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달에 관련된 얘기예요. 모달리스 한번 볼까요? 모달리스는 네, 여기는 그냥 오픈이라는 명령으로 띄웁니다. 파라미터는 아까와 동일하게 넘어가네요. 오픈 스타일을 지정하고 오픈이라는 명령을 띄웁니다. 얘는 콜백 함수가 별도로 있지 않아요? 동일한 화면을 띄우고 있고요. 자, 그러면 3-4, 3-4 버튼 눌렀을 때, 얘는 그냥 클로즈 합니다. 클로즈 하는데, 보시면, 클로즈에 아까는 리턴 값을 보냈다면 얘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호출한 부모창에 뭘 호출해요? fn retur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네요. 얘를 호출하고 화면을 닫아줍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웃풋 창에 뭔가 뿌려주네요. 3-3 버튼을 클릭했을 때 모자리스로 팝업 창이 뜹니다. 아까 모자가 다르게 네, 화면도 이렇게 가능하죠. 별도의 함수를 이용해서 화면을 뜹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1, 2, 3이라고 되어 있던 애를 원복시켜 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식으로 띄우고 EX 3-4 눌렀을 때 보시면 얘를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호출한 데이터셋에 save XML 형태로 해서 아웃풋 창에 뿌려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달과 모달리스는 어떻게 다르냐? 처음부터 다르죠. 모달은 차일드 프레임을 만들어서 show 모달이라는 명령어를 띄우고 호출된 팝업 창이 닫아질 때 리턴 값, 클로즈에 담아져 있는 리턴 값을 호출할 때 만들어 놓은 함수, 콜백 함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달이에요. 모달리스는 차일드 프레임을 만들지 않고 오픈이라는 명령어로 띄우는데 얘는 리턴 값을 받아서 작업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뜬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부모창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팝업창에서 나를 호출한 부모창에 함수를 호출하게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죠. 모달과 모달리스였습니다. 다음 부모창에서 팝업창으로 오브젝트를 접근하는 거. 네, 팝업창에서는 부모창으로 오프너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접근했는데 부모창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나 볼까요? get 팝업 프레임을 읽어서 그 작업 한번 볼게요. 얘는 차일드 팝업 2이고 여기 밸류 값이 1, 2, 3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읽어갖고 이름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폼에서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팝업창 호출하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모달로 띄울 건가 아니면 오픈을 이용해서 모달리스로 띄울 건가 결정하시고요. 모달로 띄웠을 때는 클로즈 할 때 넘겨주는 리턴 값을 콜백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모달리스 같은 경우는 부모창에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서 오프너에 함수를 호출해갖고 작업하게끔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에 관련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투비소프트